이른 새벽, 아직 주위가 캄캄한 시간. 하지만 할머니는 늘 이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가는 내내 열심히 뭔가를 읽는 할머니. 그 모습에 주위 시선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장장 2시간 반이나 되는 먼 길을 거쳐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의 한 학교. 65세라는 뒤늦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한 할머니. 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머리는 어떻게 돼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냐고 막 입학한 걸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힘든 만큼 배움의 기쁨도 컸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고 68세 나이로 수능까지 치렀습니다. 지금 여기 졸업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지역 어른들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움에 눈을 뜨다 김점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69세 수험생 김점선입니다. 저는 2014년 11월 13일에 대학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파랗고 날씨도 맑은 그날에 손주볼 때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떨렸습니다. 제가 70 가까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날처럼 감격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공부 맛을 알고 수능시험까지 치게 된 제 얘기를 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입니다. 저희 집이 밥은 먹고 살 형편은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배충이 있으면은 휘발유를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휘발유를 한 잔 잡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자꾸 매운 김치를 계속해서 드신 거예요. 그러니 위가 전부 헐었어요. 그 뒤로 밥은커녕 죽물로 3년을 연명하셨어요. 그러니 맏딸인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루 안 메고 열흘씩 학교 안 가고 또 추수할 때면 일주일씩 빠지고, 그러니 제가 수학은 좋아했는데 수학은 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학교 생활이 점점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럭저럭 제 성적은 운은 몇 개 안 되지만은 이 정도는 받았어요. 그러고 졸업을 한 뒤에 중학교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1살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친척분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21살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취직은 안 하고 공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전처럼 가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른들이 하시던 작은 가게인데 시동생과 함께 운영을 했죠. 한 40년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편의점이 생기더니 저희 가게 옆에도 바로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저희도 24시간 문을 열었죠. 지동생은 낮에 근무하고 저는 밤 담당이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밤을 새웠죠.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한테 나쁜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저 공부시킨다더니 언제 돈 벌여서 공부시키겠냐고 속을 많이 긁어줬죠. 그래도 남편은 때가 되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도리어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64살 되었을 때 제가 몸이 아파서 하던 슈퍼를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로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서 원래 영어 기초 수학 좀 연습 좀 해서 내년에 가겠다고 말미를 얻었죠. 그러고 났는데 가을이 되니까 벌써 남편은 학교를 알아보고 등록을 하고 교통편까지 다 적어놨던 거예요. 물론 일반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중학교가 아니고 저처럼 늦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2년, 고등학교 2년, 3년 할 과정을 2년에 하게 되니 방학은 15일, 토요일 날 또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뒤늦게 공부하려니 어지간히 어렵지 않아요. 아는 거라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밖에 몰랐는데 분수 무슨 분해 거기다가 교집합, 합집합 영어도 외우기 힘들었어요. 저희 학교는 영어 암송 테스트 받는 게 있는데 1회에서 90회까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굿모닝 제인, 굿모닝 피터 이렇게 시작해서 한 페이지를 영어를 외워서 한글로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통과를 해야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처음에야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씩씩하게 가서 굿모닝 제인, 굿모닝 피터 다음 줄부터 꽉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연습해서 내일 오세요. 돌아서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간 제가 부끄러웠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지나고 나니 그때는 이제 아무리 늙어도 꾀가 나더라고요. 영어 발음을 한글로 연필로 콕콕 써놓고 지우개로 살짝 지우면은 돋보기 끼고 요렇게 들여다보면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30회가 지나니 그 다음부터는 하라소리 안 해도 전철에나 버스에나 무조건 암성지를 내놓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30회, 50회, 90회를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마쳤습니다. 저 대단하죠? 그런데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들이 정규시간 지나면은 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 시간에는 절대로 안 줍니다. 콩뿌리에 혹이 왜 있는지 아세요? 박테리아가 콩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콩에는 비료를 안 쳐도 된대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로 신기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전철을 타려면 영어가 써졌는데 그게 아무리 읽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쳐다보니까 시스템이라고 써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전철 타면 역마다 역명이 영어로 나오잖아요.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영어가 재밌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를 도와주고 공부를 가르쳐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끄러워 질문도 못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배우고 공식도 외워주고 또 문제를 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왔죠. 그래도 항상 당신만큼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당신 잘하는 거야. 그렇게 용기를 많이 줬죠. 그렇게 도와주던 남편이 어느 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자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고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허전하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오가는 길을 내다보며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개학날 오세요. 대답은 했지만 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 남편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이라도 맡아야 남편한테 그 보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개학 때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한문 이렇게 네 과목을 봤어요. 선생님이랑 모르면 한 줄로만 찍으면 빵점은 안 맞는다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감독관님 맨 앞에 앉아서 체면이 있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점 하나씩 찍었습니다. 그러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참 마음이 벅차더군요. 아마 앞으로 그런 날이 또 있을까요? 늦게 저를 학교 보내주고 밤늦도록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시키던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100번을 물어도 아이고 치매 할매 대루사니 할 수 없지 그러고 잘 설명하고 낯빛 한번
찡그리지 않고 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카드 사용법도 통장 체크하는 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건 남편이 다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 명의로 바꾸는데 남편 이름이 하나씩 지워질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학교 졸업 때 창피하니까 오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 때 꼭 참석해달라고 꽃다발 사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잖아요. 여보, 나 졸업해요. 당신 이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당신 지갑 속에 남겨둔 돈으로 제가 직접 꽃다발 사서 졸업식에 갈 거예요. 당신 사진 목에 걸고 갈 테니 꼭 함께 해줘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정말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두서없는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대단한 도전을 하셨는데 그 수능 시험 봤다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성적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발표가 됐을 텐데. 부끄러운데 9977 나왔습니다. 9977이 점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죠? 국어 영어는 9등급이고 예. 9등급이고 사회 한문은 7등급입니다. 예. 선생님들이 그 시험 보기 전에 예상하셨던 성적과는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평균 점수가 9988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9977 맞았으니 잘 나왔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점수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연세에 시험을 보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공부하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네. 저희들이 중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네. 그래도 사회에서 내 아들은 어떻고 내 남편은 어떻고 다 당당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도 쉬지 않으려고 자리 다툼도 있고 네. 똑같이 17살 그대로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오르고 과정을 겪으니까 저희들이 점점 성숙되고 자라는 게 네. 보였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 역시 지금 조금 다듬어진 것 같아요. 뭐 이제 성적도 나오셨는데 그러면 올 3월에 대학에 진학하시는 건가요? 물론 가야죠. 그러세요? 네. 예. 사회복지관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뒤늦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점서 씨였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분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 분의 얘기가 다 달랐지만 늦기 전에 자신의 행복을 찾아봐라 라는 그런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강연 백도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해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을 많이 하고